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울산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네. 임명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정천석 원장님을 모시고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취임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갈 것인지, 뭐 아니면 또 취임 소감 또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지금 두 개의 원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서로 이제 일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이름도 바꾸고 기구가 통합됐기 때문에 어수선한데 이걸 빨리 이제 수습하고 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새로 확대 통합된 복지 가족 진흥 서비스원 출범에 따라서 아주 우리 시민들인데 진짜 한 품격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리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또 포부가 크고 또 우리 울산시의 복지 정진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그 말씀 같은데, 사실 또 울산 여성가족개발원하고 네. 울산 사회서비스원을 이렇게 통합해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네. 그 설립이 됐는데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기관이 굉장히 좀 그 고유의 어떻게 보면 그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 효율적인 이유라는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네. 쪽으로 해서 통합이 됐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이 여성정책 개발원은 아동과 여성에 대해 가지고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비중을 두고 출발을 했고, 작년 그 초에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동, 노인, 장애 이런 쪽으로 분야를 훨씬 더 넓혀 가지고 사회 현장에서 사회 서비스를 바로 지원하고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기관을 합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저희 팀과 같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을 통해 가지고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고, 네.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네. 또 여러 가지 실적들로 네. 이렇게 검증받으면 된다는 이런 또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옛날하고 조금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네. 부분들이 네. 그렇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이제 통합된 우리 이제 약칭 복지진흥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복지진흥원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연구와 정책 개발 중심,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의 이 현장에서의 반응하는 그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는 좀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어긋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 성공 모델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합을 했고, 또 한 가지 면은 지금 울산 우리 도시의 그 현안이기도 한데 청년 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정년 퇴직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거, 그건 뭐 우리 기업 도시인 울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저출산 인구 감소,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런 쪽으로 한 발 더 앞장서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울산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과 네. 또 사회 현장의 목소리가 통합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모델에 한번 또 지켜봐 주십시오. 예,
또 성공적인 그런 또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울산 지금 울산 복지진흥원이라고 이렇게 이름 약칭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죠? 네. 이제 원장으로 초대 원장으로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또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네. 업무 보고 같은 것도 이렇게 쭉 받고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좀 이렇게 초대 원장으로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 사업을 좀 두고 역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들어와 보니까 당장 제일 시급한 게 민간 분야의 각 그 복지 전문가들, 종사하는 복지 전문가들, 그 다음에 거기에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연합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복지 전문가들, 관계자들이 모여서 울산의 복지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좀 검증하고 파악하고 난 뒤에 그래서 울산 시민이 지금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급한 그런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 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울산 시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먼저 한 발 앞서가고 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입체적인 그런 복지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또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그 정책 개발팀들이 또 정책 네. 이론적으로 또 하실 거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또 시의 또 정책에 또 전복시켜 가지고 울산 시민들이 피부로 사회복지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다음 시행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같으네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 지금 울산 복지진흥원에서는 각 팀들이 많이 네. 그렇습니다. 팀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팀에 대해서 난 좀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팀이 좀 있나요? 그건 뭐 원장으로서 있습니다만은 우리 4개의 팀이 이번에 이제 조직이 꾸려지고 해가지고 이 팀별로 지금 팀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잠깐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복지가족 정책연구팀에서는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고용 안정하고 종사자들의 인격 보호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팀에 그렇게 이제 주어진 과제고 그다음에 또 양성평등 정책 연구팀은 우리 지금 시의 이 절박한 과제인 청년의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 아동학대 폭력 예방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좀 중점 추진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민간 지원팀에는 소규모 민간 복지기관들의 시설 관리를 해주고 그런 민간 시설들에 대한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주고 그 회계, 노무 분야, 시설의 안전관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설 운영팀에서는 종합 돌봄 지원단 조직을 꼭 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경제 조직 그러니까 주민들 조직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이런 쪽으로 좀 연결해가지고 주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팀별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팀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각 팀들이 그 날실과 시실처럼 이렇게 좀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우리 국장님 표현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또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보자면 우리 그 원장님께서는 네. 옛날 그 도의원 네. 부산이 기초일 때 도가 광역이고 도의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또 민간 단체도 또 하시고 또 공공기관 뭐 여러 가지 두루 경험을 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전문화된 부분이고 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뭐 이런 하나의 학문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우리 울산 사회복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수장으로서의 원장은 좀 전문이 아니라서 좀 불안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철성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우리 국장님이 그게 표현을 아주 조심하시는 것 같는데 솔직히 그 시인합니다. 예, 제가 뭐 복지 분야에 연구 전문가도 아니고 또 대학에 뭐 강단에 서본 적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또 복지진흥원의 기관장으로서 여기에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팀별로 다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 복지 전문가, 정책 전문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민간 복지 분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얼마만큼 뒷받침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거는 또 기관장인 원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이제 좀 자랑을 하자면은, 또 일선에 이제 구청장으로서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국가나 정부의 그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집행도 해보고,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지역 현장에 와가지고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는지 이것도 살펴봤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관장으로서는 다른 부분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 청년 시절에 20년대 후반 30년대 초에 그 금융협동조합 소위 이제 일산 새마을금고 그걸 설립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한 7년 동안 그 이사장까지 다 해봤습니다. 7년이나 하셨네요. 네. 그래서 거기 젊은 시절에 그걸 했는 게 상당히 지금까지 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그 탄탄한 기반이 되고, 근래 와가지고는 넓은 퇴직자 협동조합이라고, 이건 이제 고물상 수집인들, 재활용 수집인들, 리아카 몰고 다니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한 50명 그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경영을 했는데, 경영은 뭐 2년 했는데 뭐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또 그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운영해봤기 때문에 그 이제 실질적인 현장 경험이라고 굳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구청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리더가 전체적인 구청장이라고 하는 이런 직책이 어떻게 보면 뭐 교양학단의 지휘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구청장 역을 지금 2번이나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랄까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충분히 검증된 사회복지 전문가에 못지않다 이렇게 뭐 봐도 된다라고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젊을 때 새마을금고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회복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사회복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문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좀그 인사를 하시는데 좀 뭐 이렇게
올드보이의 컴백이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윤두한 전 국회의원이 지금 대표로 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찬석 원장님께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연세로 보나 또 아니 보면 또 나이가 좀 드시고 네. 라고 본다면 또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네. 또 다른 깊은 또 뜻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네. 또 선출직의 공직을 맡다 보면 또 선출직의 공직자로서의 사람을 또 임명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특별히 또 그 임명자의 또 뜻이 있을 거거든요. 네. 혹시 뭐 김두겸 시장님께서 뭐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구청장 때 그 출렁다리 나와가지고 인기 있고 또 저 협동운동 그래도 젊었을 때 해가지고 능력 인정받아 발탁된 줄 알았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올드보이 집합되는 것처럼 그것도 또 수긍이 가네요. 그것도 인정됩니다. 우리 임명권자인 시장의 깊은 뜻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정치적인 뭐 이해득실 관계는 그거는 저는 알 바가 아니고 기관장으로서의 이 지도자의 성품, 리더십 이런 게 지금 우리 이 복지진흥원이 지금 새로 통합되고 이질적인 또 구성원들끼리 통합이 되고 이렇게 새로 출발하는데 조금 오히려 시장 쪽에서 보면은 조금 더 여유 있고 뭐 연령까지는 안 가지만 나이가 좀 있고 시장이 정열적이고 추진력 있고 과단성 있고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시민들이 시장이 되어 볼 거, 시장의 입장에서 처해 보면은 조금 침착하고 또 이제 경륜이 있고 신중하고 이렇게 또 옆을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는,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등용을 안 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시장의 입장이고 시장이 피할 수 없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용을 해야 되겠다, 발탁을 해야 되겠다. 그 좋은 사람은 시민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시장은 그 임명된 사람이 이 직을 그만두고 나갈 때 시민들이 평가하는 걸 아주 냉철하게 보고 시장님께서 그건 판단했겠나 이렇게. 뭐 기관의 이제 정부적인 뭐 여러 가지 판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기관이 발전하고 그 기관의 발전이 곧 그 시민의 사회복지로 이렇게 체험되는 네. 그런 걸로 된다면 네. 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선출직 공무원이 갖고 있는 표로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그 임명권자의 그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의무가 또 있는 거고. 네. 그 의무를 하다 보면 또 쉬는 시대로 또 우리 시민은 시민대로 네. 그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또 한 가지 또 보태면은 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지금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진흥원은 이제 거기에다가 따뜻하고 건강한 도시 울산. 우리 잘 사는 도시는 시장님께서 만들고 우리는 거기다가 조금 봄 기온 같은 따뜻하고 건강한 그런 도시를 좀 만들고 나아가서는 좀 어려운 사람 모두 다 이렇게 끌어 안고 갈 수 있는 품이 넓은 통합사회로 가는데 우리 복지진흥원이 조금 작은 보탬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우리가 주게 된다면은 시장이 추진하는 그런 시정에 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울산 복지진흥원이 갖고 있는 그 원으로서의 원훈이랄까 네. 아니면 이런 모토로 새로 시작하는 위대한 울산이 시정 목표라면 네.
그 울산 복지진흥원의 네. 뭐 이렇게 목표, 원은 모토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복지진흥원의 원훈에 대한 거는요, 우리 지금 지난 주말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원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좀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해 가지고 아주 우리가 다 거기에 스스로 이제 그 낸 의견에 우리가 승복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내가자 그렇게 과제를 줬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오늘 또 국장님께서 물으시니까 저 숨기에 둔 저 뜻을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 우리 직원들이 간증하면 안 되는데 뺏기면 안 되는데 좀 전에 다 말씀드렸다. 다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건강한 도시 울산. 따뜻하고 건강한 도시 울산. 품이 넓은 품 이렇게 품이 아주 넓은 통합 사회. 예.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아파하는 우리 이웃이 소외되는 사람 없고 같이 좀 안고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지를 가지고 보담아 가겠다. 그게 이제 원훈이고 제가 이제 원을 이제 이렇게 경영하고 이끌어갈 이제 지도의 철학이라 그럴까, 그 가치라 그럴까, 그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의 이 개인 존중, 그 다음에 신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칙.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인데 또 우리 조직 문화, 조직 풍토 그런 쪽으로 아주 치밀하게 스며들어 가지고 몸소 우리가 다 실천하고 그렇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평소 뭐 이렇게 뭐 그 좌우명이랄까 아니면 뭐 지금까지 오시는 그 가온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가온에 대한 거는 뭐 가정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가온을 얘기하면은 집에 안 사람인데 야단 맞을 것 같고. 뭐 지금도 뭐 그렇게 큰 성공이 뭐 따로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도 아니고요. 또 큰 명예가 있다고 그것도 뭐 성공도 아니고 지금 울산 그 사회복지의 컨트롤 타워로서 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는요 엄청나게 뭐 그렇게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오는 아니더라도 그럼 좌우명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이 보실 때 그런 거고 개인적인 좌우명은 세 가지를 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첫째는 정직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정직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없는 사람을 옹호해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해라. 비난하고 험담하고 없을 때 하지 말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옹호해 주는 게 그게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단방 좀 이익을 보는데 그거는 나머지 두 가지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장래에 자기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주 자기가 반반한 기반 위에 서는 그냥 토대가 이렇게 된다고 저는 믿고 요 세 가지는 제가 2006년도에 그 스티븐 홉이라는 그 성공했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거기에 이제 홉이 교수가 자기 친구의 생활 이거 사명서를 작성해 있는데 그걸 딱 나열해 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부터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실수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생활을 이렇게 교훈으로 삼고 생활하니까
덕도 많이 봤어요. 예. 원장님 말씀하신 그 좌우명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금과 옥조로 삼아도 될 정도 같으네요. 그 조직 간의 네, 구성원들이 그 없을 때 서로 칭찬해주고 네. 예, 이런 것들은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뭐 지금까지 무거운 질문 좀 많이 하고 또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질문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 이렇게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경험이랄까 네. 뭐 이런 거를 또 한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책 같은 거라든지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넓은 퇴직자 협동조합 그 설립했다 그러는데 2012년도에 제가 그 설립을 해가지고 한 2년 경영을 했는데 그 진짜 그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니약 가가지고 손수레 가지고 몸도 불편한데 그런 분들이 새벽에 이제 그 재활용 수집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그 고물을 직접 수미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가 그 생활도 같이 하고 협동운동에 대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 원리에 대해 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같이 해봤는데 제가 구청장 시절에 그분들인데 꼭 도움되는 정책을 하나 시행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와가지고 약속을 지킨다고 해봤는데 새벽에 그 재활용 수집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몸이 아프고 서럽고 외롭고 고독감을 느낄 때 초저녁에 잠자고 난 뒤 새벽에 일찍 잠을 깨니까 농사 지으러 갈 데도 없고 어디 몰입을 해가지고 일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찾았는 곳이 마치 편안한 쉼터처럼 느끼는 게 재활용 활동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날 새벽에 아침 낮일인데 그 한 분이 이 바구니를 갖고 우리 조합원이 가시길래 어디 가시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호박줄기가 초여름인데 호박줄기가 줄기를 뻗는데 그게 내가 매일 가가지고 주지 않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다칠까 싶어가 그 호박줄기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까 싶어가 그 줄기를 간지런히 그렇게 정리하고 거두러 간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참 저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예쁜 마음을 가진 분이 그렇게 외롭게 힘들어하거나 생활할 때 그걸 느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책에 대한 거는 제가 협동 뭐 이렇게 복지에 대한 책은 아니고 꼭 이제 우리 조직을 운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꼭 머리맡에 두고 그 바이블처럼 성경책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좀 탐독하고 익히고 실생활에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할 책은 제가 읽었는 책 중에 저는 뭐 책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가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했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어떤 그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누구라도 읽어보면은 굉장히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도 크게 존경받고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울산에 있는 사회복지 또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이렇게 종사자들 또 뭐 이용자들 또 수용자들 합하면 뭐 거의 시민들이 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있는 종사자들이 한 2,500 정도 명 정도 이렇게 넘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또 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울산 복지진흥원에 있는 그 구성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예. 그
우리 시와 우리 지역사회 그 복지 종사자들의 이 그 처한 그 환경과 여건이 이 처우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그다음 또 반듯한 이렇게 직장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그 복지진흥원으로서 시에서 이제 복지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타워를 하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공공성을 많이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강화시켜야 되겠다. 무엇인가 하면은 공통적인 문제, 인격 문제, 그 다음에 교육, 공통적인 교육 문제, 또 이런 데 돼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울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 연구라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고, 여기 따라 가지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잘 해가지고 우리 시정에도 반영돼 가지고 또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또 인격적인 측면에서 좀 꼭 나아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네. 사회복지의 이제 수혜자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정책적인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서 또 시하고 같이 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도 많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 출발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저희 복지진흥원이 전 가족들이 아주 심기일전하고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복지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초대 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정책석 원장님과 또 여러 가지 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